안녕하세요. 제니와 미미의 책 책 읽기. 읽기. 오늘은 장수는 위험하다예요. 예. 그러니까 장수는 위험하다는 게 준비가 안 된 장수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 100세 시대를 준비 없이 하게 하는 장수는 위험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0세 시대인데 여기 위에 써 있어요. 100세 시대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준비 안 된 거는 장수는 위험한데 그 중에 특히 건강, 그 중에서 특히 근육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장수 100세 시대를 준비할 때 경제적인 거 그거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그 재테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으신 분들이 박평윤, 이규승 이분들인데 두 분 다 한 분은 체육학 박사시고 한 분은 운동생리학자셔요. 그래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그 간단하고 조목조목 써놓은 책이라서 좀 도움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책 같아요. 그래. 나도 이제 읽으면서 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어서 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이 책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테크를 젊었을 때, 아, 그럼 내가 노후가 되면은 얼마만큼 돈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뭐 연금도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건강도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치. 그치.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실 이제 운동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면 좋은 거 다 아는데 그치.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언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거. 맞아. 예, 방법을 잘 알아서 그대로 해야지 효과가 있지. 무조건 자기 맘대로 막 하는 맞아. 거보다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맞아. 데가 있으면 이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혈관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인 어떤 것을 한번 훑어주기 때문에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야. 내 몸에 대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는데 노화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노화되는 물리적 노화가 있고요. 이제 기능적 노화가 있는데 이제 기능적인 노화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면은 이제 늦게 오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할 때 또 이런 말도 나왔어요. 뭐냐면 즐겁게 하기. 예, 그래서 내가 근육 막 만들어야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 너무 괴롭게 운동하면서 하고 스트레스 받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일단 즐겁게 하고 여기 보면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첫째, 둘째, 셋째 이래서 그 각각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마인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1장에서 여기서 올바른 운동 시작을 위해 알아둘 내용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해주니까 그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기록이야. 그치. 뭐든지 기록이야. 저도 이제 제가 뭔가를 할 때 기록하면서 할 때랑 그냥 잘해야지 하거나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서 결과를 살펴보면 뭔가 기록을 했을 때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내가 안 하고 있구나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맞아요. 이제 더 이제 결과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이 될 때까지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면은 그렇게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습관이 안 그렇지. 됐을 때는 이제 기록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1장에는 그 제목도 그거잖아요. 당신의 운동 지능을 키워라. 그래서 먼저 알고 크게 보게 알고 시작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근육량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40대부터 이제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1년에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은 이렇게 폐경이 되면 그럴 때 근육량이 특히, 많이 그때부터 지금 감소를 하니까 이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질병 특히 이제 우리 성인병 대사증후군이나 이제 이런 게 이분의 주장은 근육량이 부족해서 오는 거다. 특히 이제 하지 아래 근육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있고 순환할 때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가는 거는 이제 되게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 끌어올리기가 힘들지. 그렇게 힘든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근육이래죠. 종아리 근육이래요. 비복근이라고. 나도 그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이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용은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잖아요. 올라올 때 심장의 역할을 의외로 조금 많은 역할, 중요한데 많은 역할을 못 한대요. 심장이. 그때 근육이 튼튼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근육이 부족하면은 그게 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죠? 모든 우리 특히 노인분들이 꼭 병의 원인이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거. 욕실에서 넘어졌다. 어디서 넘어졌다. 그것도 다 근육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힘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쭉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걷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걷는 거. 근데 걸을 때 우리는 그냥 걷는데 여기에 바른 자세 바른 걷는, 자세. 걷는 그림 나오죠. 그래서 한번 그게 여기 책에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본 거 같아 나 이건 그치. 어디서 그냥 여기서 정리를 참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정말 걸을 때 그렇게 의식적으로 걷다 보면은 이제 몸에 이제 바른 자세도 되고 근육도 좀 더 생기는 데 도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걷는 게 이제 상당히 좋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막 걷는 것보다는 자세를 바르게 해서 걷는 거 한번 그 그림은 보고 익힐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했어. 그래서 여기서 나온 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도 나오죠. 어느 순간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내가 모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는 줄 아는 거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전문가의 도움에 대해서 여기 계속 곳곳에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난 그것도 되게 아는 거 같은데 모르는 거 그런 거 아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제 40대가 되면은 근육이 이렇게 유지하는 게 어려운가 하면은 이제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성장 호르몬이 우리 어렸을 때만 성장 호르몬이 나온 줄 알고 있는데 분비량은 줄지만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줄기 때문에 이게 근육량 유지하고 또 얘가 이제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 근육량을 유지하고 섭취한 지방을 우리 몸에 골고루 분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제 이 호르몬 양이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근육량이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도 축적이 또 잘 되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먹는데 왜 자꾸 왜 자꾸 살이 살이 쪄? 찌지? 예, 그게 이 성장 호르몬 감소랑도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막 되는데 그 호르몬이 좀 식욕을 막 증가시키는 이제 그런 호르몬이어서 이제 이제 보통은 저녁에 되면 그 코티솔 호르몬이 이렇게 더 줄어들한다고 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막 교란이 와갖고 야식을 많이 먹는 이제 그런 이제 습관이 생기는 게 스트레스랑도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보통 우리가 그 건강할 때는 아침에 눈 뜨면 배고픔을 느낀대요. 음.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땐 배가 안 고프다가 저녁 때 되면 막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그런 게 생긴다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먹는 거가 조금은 좀 자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육이 줄어들면 그곳을 지방이 다 채우고 그러니까 근육의 부족함이 되게 이렇게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되게 많이 필요하대요. 그렇죠. 지방이 많아지면 근육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단백질 섭취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권장량이 그러니까 1kg당 한 1.2g 정도. 보통 여성이 50kg면은 한 60g, 6g. 60g 하루에 60g 정도. 하루에 필요한 양이 이제 그 정도가 되니까 양질의 단백질을 기준으로 해서 양질의 단백질.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본인한테 필요한 그 양만큼은 섭취를 해줘야지 근육 손실이 안 되지. 그러니까 또 적게 먹으면은 근육 손실이 또 같이 오기 때문에 꼭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다이어트의 중요성도 굉장히 설명하면서 또 올바른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은 저는 이렇게 체지방 감소에다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써갖고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계속 그러면은 체지방이 감소돼서 요요가 오는 게 그러니까 체지방만 감소시킨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체중을 빼는 거는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니까 근육 운동을 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 난 이제 정말 난 거꾸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정말 새롭게 좀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운동을 할 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근육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 운동을 하면 지방이 분해된대요. 그러니까 지방을 이제 분해한 다음에 그거를 분해된 걸 갖다가 연소시키려고 하면 그때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거래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법을 이제 순서를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고강도 운동을요. 한 1분 정도는 굉장히 강하게 운동을 하고 숨이 턱에 찰 정도. 그다음에 이제 2분에서 한 3분 정도는 조금 쉬엄쉬엄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보다는 체지방 감소가 9배나 더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효과가 왜 일어나냐면은 이런 거래요. 우리가 운동할 때만 이렇게 체지방이 분해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쉬고 가만히 있을 있어도. 때 안정시에도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이렇게 그런 대사량보다 기초대사량 자체가 증가돼 버리기 그쵸. 때문에 증가하니까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려고 뭐 1시간씩 뭐 얼만큼씩 운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음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기초 대사량을 늘림으로써 그 많은 효과를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새롭게 깨달은 게 이거여서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좀 운동할 때 어느 날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꼭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약간 고강도 운동 이렇게 인터벌 트레이닝도 한번 중간중간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근육이 손실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근육이 손실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이제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단백질 섭취를 좀 더 양질의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요 제가 보면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내가 막 일부러 억지로 섭취하려고 너무 하지 많아 않아도 먹어요. 그냥 막 너무 숨어 많이 있어요 먹어. 숨어 있어 근데 곳곳에 근데 단백질은 내가 억지로 먹어야 내가 되는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먹게 되지 숨어 있는 단백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나 이것을 읽으면서도 느낀 게 고기 먹어서 단백질 막 고기 150g 먹어서 먹은 줄 아는데 그건 또 아니니까 거기에- 양질의 단백질을 정말 찾아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고기에 단백질 없는 건 아닌데 단백질을 많이 먹었는데 거기에 뭐가 지방이 있냐면- 더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정말.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 콩에서 오는 단백질도 되게 좋으니까 잘 이제 본인이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 맞게 하면 더 좋지 그리고 않을까 하는 운동의 생각했어요. 종류, 또 운동이라고 다 똑같은 운동이 아니고 종류. 나는 이거 하면서 우리가 등산하잖아. 등산할 때 인터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계단 있을 때는 숨이 턱이 찰 때까지 시작 막 올라갔다가 좀 완만한 길에는 좀 쉬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맞아. 생각 한번 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실은 스티븐 잡스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안타깝죠. 다른 책에서도 많이 했던 말인데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끝에 이 책이 맨 끝에 그 말이 나오니까 또 다시 한번 마음에 그렇지. 왔지. 그래서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갈 때 아직 읽지 않은 책이 하나 남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삶에 관한 책이다. 다시 한번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도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거 다 아는 건데 그치? 다 그러니까 나도 불행하지만 주변이 같이 불행해지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조금 잘못된 상식 같은 것도 있고 한번 정리되는 거라고 해볼까?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느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 좀 내가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알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쵸. 중간에 하다가 지치더라도 이거는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건강에 관한 책도 좀 많이 읽어서 자기 몸을 좀 잘 살피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 이렇게 살면은 행복한 맞아. 삶이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부는 정말 많이 한대요. 특히 스티브 잡스도 그 얘기 많이 했는데 내 몸에 대한 공부, 건강의 공부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추천하면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제 오늘 이제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